예지 요즘 운동 같은 것도 해? 운동은 따로 안 해? 정기적으로 하는 거 없어? 근데 고등학교 가기 전에 되면 체력을 길러 놓는 게 좋긴 하겠다. 내 생각에. 응? 자,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이제 엉덩이 싸움이라서 누가 이제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애잖아. 그지? 응? 그러려면 체력도 중요하거든. 자, 문제에서 다음 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 얘들아. 자, 그럼 요런 거는 이제 G 합성 F인데 요걸 X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결국에는 얘는 GFX가 되는 GFX. 그지? GFX. 자, 그러면은 우리 G식의 FX를 갖다 넣으면은 자, X가 3X 되니까 얘는 FX가 3FX가 되겠지? 3fx. 그지? 다음에 유진아 어떻게 잘 안 깨지? 3fx. 자, 그 다음에 그럼 fx 자리 fx는 이제 x가 x-1에 대응되는 거니까 이게 x-1이라는 소리거든? 그럼 대입하면 3x-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f 합성 g 이거는 FGX인데 F에 우리 이제 X가 X 빼기 1로 나오니까 얘는 GX 빼기 1로 나올 거고 GX 자리에 3X를 넣으면은 얘는 3X 빼기 1이 나오겠네. 야? 그럼 봐봐. 뭘 배울 수 있는 거냐면은 지금 얘가 뭘 경험시켜준 거냐면 3X-3이랑 3X-1은 어때 얘들아? 다르죠? 그러니까 합성함수라는 놈은 G 합성 F를 하나 F 합성 G를 하나 그게 이제 결과가 어떻다? 다르다 이 소리야. 그거를 유식하게 뭐라 그래? 우리 자리 바꾸는 걸 무슨 법칙이라 그래?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데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알겠지? 근데 예진이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화살표 2번 들러가는데 F 들렀다가 G 가는 거랑 G 들렀다가 F 가는 거는 같을 수가 없을 거다 이 소리지. 정의역 지역의 위치로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3번. 얘는 이제 H, 그러니까 G랑 F를 먼저 합성하고 나서 H를 합성하라는 건데 우리 G랑 F가 합성한 게 요거였거든? 3x-4. 쌤 요걸 그럼 3x-3이라고 바로 바꿀게. 그러면 H 3x-3이라는 거고 그럼 얘는 3x-3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일단 요렇게 써놓을게. 자, 그 다음에 4번은 H랑 G를 먼저 합성하래. 그럼 이거는 우리 모르니까 H랑 G를 먼저 합성을 해보면은 자, GX가 3X거든요. 그러면은 HX가 이제 제곱해서 나온 거는 9X 제곱 되겠네. 9X 제곱. 자, 그러면은 요건 이제 9X 제곱이랑 F랑 합성을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9FX 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는 9X-1 전체 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얘는 봐봐. 우리 그 시험 쳤을 때 초반 때 예진 유진 실수한 거였는데 우리 요거는 3x-3이니까 뭐로 묶어낼 수 있어? 3으로 묶어낼 수 있지. 근데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실제로 제곱을 떼면 여기 9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자, 그러면은 얘는 9x-1 제곱이랑 9x-1 제곱이니까 얘는 어때?
저거는 지금 똑같네. 결과가. 그게 무슨 말이야? HGF 합성을 하는데 GF를 먼저 합성하고 H랑 합성을 하나 HG를 합성하고 F를 합성하나 똑같다. 즉 요거는 세 개짜리가 가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소리니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이 소리입니다. 교환법칙은 안 되는데 결합법칙은 안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F랑 항등함수거든? 얘들아 I라고 쓰면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부르는 놈인데 책에도 나와있어 항등함수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F에다가 I인데 I는 그냥 Y는 X니까 FX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I의 FX인데 얘는 그대로 자기 자신 나올 거거든요? FX 될 거다 이 소리지. 그럼 여기서 또 배울 게 뭐냐? 항등함수는 합성 하나만 하다 이 소리야.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그냥 F면 그대로 F 나올 거고 여기도 F 그대로 나올 거다 이 소리인 거지. 그래서 지금 예진이 유진이한테 10-2번 문제를 풀게 함으로써 뭘 경험시킨 거냐면 교환법칙은 안 되고 결합법칙은 돼. 그리고 항등함수는 합성하면은 그대로 변함이 없어. 이거를 경험을 시켜준 거야 지금. 알겠지? 요거를 경험을 시켜준 거고. 자, 그래서 우리 그 183쪽에 거기 줄을 칩시다. 정석 지금 정리를 하는 거야. 여기 합성함수 성질 여기다가 써놓을까 옆에? 교환법칙 X 그리고 1, 가로 1에다가는 교환법칙 X 183쪽 교환법칙 X고 밑에 가로 2번에는 결합법칙은 돼 이렇게 놓자. 그럼 얘들아 결합법칙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도 써놓을까? 그럼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가로를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자, 요렇게 또 써놓읍시다. 이렇게 써놓고 결합법칙은 돼. 연산이 아니니까 사실 우리를 부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흔하게 교환 결합된다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그대로 나온다. 항등함수 성질 따라서.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합성함수 성질을 직접 몸소 체험을 해봤고, 자, 선생님 10-3번 한번 풀어보고 10-3번 184쪽 자, 요걸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이건 이제 뭔 말이냐면 얘들아 요거는 결국에는 너네한테 익숙하게 바꾸려면은 fx가 뭐라는 소리야? fx가 2x 플러스 a다 이 소리지. 이렇게 써놓고 요거는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써놓고요. 1번 F랑 F 합성한 게 4x 빼기 9랬거든? 그럼 이제 F랑 F를 직접 합성해보면 좋겠지. 그럼 쌤 바로 가로 표현을 바꿀게. F, Fx 이렇게 하면은 그럼 얘는 2fx 플러스 a가 될 거고 이제 fx 자리에 다시 2x 플러스 a를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그러면 4x 플러스 3a 이렇게 될 거고 3a가 마이너스 9라는 소리니까 a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3 나와요. 그래서 a 마이너스 3인 거 이쁘게 구할 수 있고 2번 G 합성 hx가
fx를 만족시키는 hx를 구하래. 자, 그럼 이것도 차근차근 하면 되지. 괄호 표현으로 바꾸면ghx 될 거고, 이게 fx다. 그럼 이제 g의 x 자리에 fx를 넣으면 마이너스 hx 플러스 2가 2x a 우리 마이너스 3이고 보이지?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마이너스 hx가 2x 마이너스 5 될 거거든요. 그럼 h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hx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3번. 이번에는 k랑 g랑 합성을 했더니 그게 fx를 만족시킨대. 그러면 k, gx 는 fx고, 그럼 우리 k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gx를 대입할 수 없잖아. 그럼 우리 gx식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넣고요. 그 다음에 fx식에 2x 마이너스 3을 넣어.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자, 요런 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 k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우리. 그럼 여기가 이런 게 싫은 거야. 너무 길어 식이. 그래서 이런 거를 뭐로? unt로 치환을 하는 거지. 그러면 kt는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t가 되고요. 그러면 x는 2 마이너스 t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x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2 마이너스 t 빼기 3이다. 해서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되는데, 그럼 이게 kt가 이거잖아. 그럼 우리 t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어? x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서 k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좀 쉬운데 요건 좀 복잡하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치환하는 과정을 거쳐줘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이 문제에서 배울 점이고, 유진아 물 한 잔 먹고 오자. 나가서 바람 한번 쐬고 온다. 오늘 유독 정신을 못 차리네. 자, 얘들아, 잘 봐. 또 가끔 이래. 교환 못이 안 된다면서요?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되는 애들도 있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요 함수 두 개는 합성했을 때 순서 바꿔도 같은 함수가 나오는 놈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 문제에서 G3과 G5 값 구하랬거든? 그럼 요런 것도 어떻게 푸냐면은 그림을 두 개를 그려야 돼.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 요거는 쌤이 귀찮더라도 그림을 꼭 이렇게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리고 풀고, 우리 F는 다 줬거든? 그럼 쌤 해볼게. 3이하면 X 플러스 2. X에다 2 더해라. 그럼 1이면 3으로 갈 거고, 2면 4로 갈 거고, 3이면 5로 갈 겁니다. 그리고 4는 1로 간다고 했고, 5는 2로 간댔어.
그럼 이게 어디서도 반복돼 얘들아? 여기도 똑같이 되겠지? 똑같이 그리면 돼. 곱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은 3으로 2는 4로 3은 5로 4는 1로 5는 2로. 자, 이렇게 곱붙해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g는 이제 또 x에서 x로 대응되는 똑같은 함수인데 1이 5라는 것만 줬어. 그럼 1을 5로 대응시켜. 자, 여기서도 1을 5로 대응시켜. 이제 이게 스타트야. 그럼 잘 봐야 되라. 요거 두 개는 시작에서 끝이 똑같아야 되거든. 그럼 잘 봐리. 얘를 거꾸로 거슬러 가봐. 5, 1, 4. 그럼 얘는 4는 지금 어디로 대응된다는 소리야? 5로 대응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요 놈도 4는 어디로 가야겠어? 5로 가셔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은 5를 거슬러 가. 아, 4랑 3이 짝꿍이구나. 근데 우리 지금 g는 같은 함수거든? 그럼 얘도 4는 3을 이렇게 연결시켜. 그럼 또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3은 2건에 이걸 또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아, 그럼 얘도 2가 지금 3으로 가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도 3을 또 찍어. 그러면 3을 거꾸로 갔을 때 얘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2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또 같은 함수니까 또 여기 긋는 순간 얘도 2는 1로 가야 돼. 요렇게. 계속 차근차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돼. 그럼 또 새로운 정보가 생겼거든? 1은 거슬러 가니까 5에서 시작이야. 그러니까 5는 1로 대응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이건 또 1을 따라가 보면 4, 그럼 4가 5로 가야겠네. 4랑 5짝 찍어주고. 여기도 5랑 4 딱 대응시켜주고. 그러면 사실 남는 게 요렇게 되겠죠? 3이. 요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g를 다 찾은 거지. 그러면 g3은 우리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g5는 4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정답은 2 더하기 4 해서 6이 정답이 될 거야. 요거는 그림만 두 개 딱 그려놓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 같은 함수니까 여기는 같은 함수거든. 그러니까 하나 그으면 저기도 자동 동기화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정보를 또 새로 생겼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표시를 해주면 된다. 그럼 절대 요거는 헷갈릴 문제가 아니다. 합구하라고 하는 게 따로 구하랬구나. 2랑 4 각각 구했고 이런 건 귀찮더라도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86쪽에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되는데 선생님 그래프를 그려야 되네. 자, 얘들아, 쌤이 그래프를 열심히 그렸고, y는 x 그래프와 y는 fx 그래프 두 개를 있어요. 그래서 1번 f 합성 f 합성 f 합성 f 2번 f 합성 fx 는 d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 자, 봐 얘들아, 요런 문제 풀 때는 뭘 하면서 풀어야 되냐면은, 자, 우리 요 y는 x를 잘 써먹어야 돼요. y는 x y는 x. 자, 그래가지고 요게 1인데 1이랑 y는 x랑 대응된 게 지금 a거든. 그럼 a가 얼마가 할 수 있어? 1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요것도 b랑 y는 x 대응되는 건 요것도 뭐라 써놓을까? b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c랑 요 y는 x 대응되는 요것도 c 이렇게 해놓고 d에 대응되는 것도 여기 d 이렇게 써놓고 문제 푸는 게 좋아해. 응? 자 그럼 선생님이 요걸 다 가로로 바꿀게. F 이죠. 자 이렇게 우리 차근차근 하면 돼. 우리 F1은 요렇게 대응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돼? B 된다. B 그지? B. 그래서 요거는 B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FB를 찾기 위해서 B를 또 대응을 시키면은 어디로 가냐면 C로 가네. 그지? C. 그 다음에 이거 C 될 거고 FC 되겠네요. 그 다음에 FC는 딴딴딴딴딴딴딴 가서 어디로 가냐면 D로 가. 그래서 이건 FD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FD는 딴딴딴딴딴딴딴 가가지고 E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요거는 최종적으로 E에 대응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프 보고 잘 풀면 돼. 그지? 응? 근데 요거 우리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 문제에서 요런 형태의 문제 많이 나오지. 그지? 그래서 이거 그래프 보는 거 잘 봐두고 그 다음에 2번은 F랑 FX가 합성을 했을 때 D래. 그러면 이거거든. 내가 뭐를 두 번을 F를 갔더니 D라는 거야. 그럼 역으로 추정하면 되지. 그럼 얘를 D를 함수값 쪽에서 찾아야겠지? 자, D를 함수값 쪽에서 찾아. 거꾸로 가. 거꾸로 찾아. 그럼 얼마야? C.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여기 그럼 C. 여기서 될 거고. 그럼 또, 뭐에서 C가 됐을까? 그럼 C를 또 찾아서, 함수값에서 찾아서 거꾸로 대응을 시키는 거죠. 그럼 뭐 되냐면 B 됩니다. 얘가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처음 시작이었다? B에서 시작이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네. 답이 그래서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그래프가 되게 복잡해 보인다 뿐이지 사실은 되게 쉽거든? 그럼 뭘 해야 돼? 요걸 해야 돼, 얘들아. 요거 써놓는 걸 해야 돼. 알겠지? 요거 쓰는 걸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욕함수 문제로 벌써 끝이네. 에이, 합성함수. 욕함수. 끝낼 수 있을려나. 얘들아, 그럼 우리 187쪽에 역함수 내용을 또 공부를 해봅시다. 역함수 내용을. 선생님 아까 내 얘기를 이미 좀 했거든. 큰 틀은. 자, 역함수 아까도 말했다시피 쌤이 뭐냐면 x에서 어디 뭐 y로 대응되는 함수 f가 있었어. 근데 이 f가 1대1 대응이야.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요거를 거꾸로 대응시킬 수도 있다는 거지. y에서 x로 대응시키는 일도 가능해지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대응되는 거를 거꾸로니까 f의 역함수라고 부르기로 한 거고 이제 이 f의 역함수를 영어로는 f 인버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f 인버스 적용은 그렇게 읽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 역함수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수학자들이 1대1 대응이라는 걸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역함수 그래서 얘들아 거기다가 우리 줄 쳐놓을까? 188쪽에 188쪽을 넘어가면은 형광펜으로 초록 글씨에 줄 쳐놔. 그 중간에 보면 역함수의 존재 있고 초록색 글씨 있지. 함수 f x에서 y가 1대1 대응일 때에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그 초록
방광펜을 묻혀놓고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유진이가 지금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봐봐. 그러면 우리 1대1 대응이려면 자, 1대1 대응이려면 쌤이 아까 연속 함수에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만 한다고 했잖아.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만 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역함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너네가 막 따지는 일이 생기는데 뭔 일이 생기냐면 얘를 왜 반으로 뚝 잘라 얘들아? 반으로 뚝 잘라서 요 부분을랑 요 축의 왼쪽을 따로따로 생각하면은 따로따로는 얘는 따로 잘 감소만 하고 있고 얘는 따로 잘 증가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반뚝 잘라서 생각하면은 각각은 무슨 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된다는 거야. 어차피 공역은 내가 정해주기 전이니까. 자,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준 게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있으면 얘가 축의 방정식이 x는 0일 텐데 이 노란색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y는 x제곱은 제곱인데 x가 뭐 이상인 부분이야 0 이상인 부분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반쪽짜리 표현이 된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요 말이 없으면은 우리가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 요건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 y는 x제곱인데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야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을 반을 똑 잘라서 생각할 수 있고 이 반을 똑 잘라서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역함수 성질들을 이제 몇 개 짚고 넘어갈 건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얘들아. 자, 요 그림을 계속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x가 있고 여기가 y가 있었어. 그러면은 f 역함수의 역함수는 역함수를 거꾸로 가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f가 되겠지. 나한테 거꾸로 가는 건 f죠. 그래서 f 인버스의 인버스는 뭐가 된다? f가 됩니다. 마치 뭐랑 되게 구조가 유사해.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야. 부정의 부정은 원래 똑같아. 그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랑 f 인버스랑 합성을 하거나 f랑 f 인버스를 합성을 해. 원래는 우리 이것도 또 조심을 해야 하긴 해. 합성함수는 원래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얘는 어떤 말이냐면 f 인버스 갖다가 f 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y가 도로 뭐로 나온다? y로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f 갖다가 다시 f 인버스 거치면은 x가 도로 x가 될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합성함수를 역함수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두 개를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와. 그러니까 요렇게 얘들아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오면은 우리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역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나랑 저 함수랑 합성했더니 그대로 나왔네? x 나왔네? 그러면은 우리 역함수구나. 우리는 서로 역함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다 같은 얘기 하는 거고 지금 이거 그러면 합성함수의 역함수. 그럼 쌤이 합성함수는 하나살표 두 개인 거 잘 기억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f 갖다가 g 갔어. 자, 그럼 이런 합성함수를 우리가 요렇게 가는 거를 g 합성 f라고 쌤 부른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거꾸로 오고 싶은 거야. 거꾸로
다시 되돌아오려면 차근차근 누구 먼저 거쳐야 돼? G의 역함수를 거치고 누구 역함수를 거치셔야 돼? F 역함수를 거쳐야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다, 그지? 그래서 그럼 요렇게는 우리가 지금 누굴 먼저 합성한 거냐면 G 인버스를 합성한 거는 소리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합성함수 전체 큰 틀로 봤을 때는 요 놈의 합성함수, 아니 역함수, 즉 G 합성 F의 역함수는 요렇게 된다는 소리지. 즉 얘들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합성함수에서 인버스를 분배해. 그러면은 얘는 자리를 바꿔줘야 된다 이 소리야. 그렇게 기억하면 돼.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인버스를 분배했을 때 자리를 바꿔줘야 된다. 왜? 이제 거꾸로 와야 되니까 겉에 있는 놈이 안으로 오는 거야. 안에 있는 놈이 밖으로 와야 돼. 그죠? 그거를 이제 요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라는 경우가 있어. 근데 쌤은 이제 책에서는 보통 뭐 이제 x는 fy라고 해놓고 뭐 이제 하라고 하는데 쌤은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x랑 y 자리를 바꾸라고 해. 자리 그냥 먼저 바꿔버려. 그리고 우리 자리 바꾼 다음에 항상 함수니까 뭐는 형태로 바꾸면 돼? y는 형태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이거를 y는 이제 x에 대한 식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지.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근데 얘들아 우리 x, y 자리 바꾸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x, y 자리 바꾼다. x, y 자리를 바꾼다? x 대칭. 그치 얘들아.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는요 서로 y는 x 대칭이라는 특징도 갖고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얘들아 어디 보냐면은요 191쪽에 쌤 중간에 내용들은 다 얘기를 했거든. 다 얘기를 했고 191쪽에 제일 밑에 정석 있지? 거기 줄여놓자. y는 fx 그래프와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거기 줄여놓읍시다. 유진아 191쪽에 제일 끝에 빨간 글씨 거기 줄 치시면 됩니다. 형광펜으로.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 말이 유진영 얘가 아마 이 그림을 무슨 많이 봤을 텐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서로 무슨 관계야? 아직 역함수 관계. 그럼 보통 우리 역함수 할 때 지수 로그 갖고 이렇게 그래프를 자주 그리거든? 응? 자, 우리 y는 fx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즉 요거에 대해서 선 대칭 시키면 이런 함수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y는 f의 역함수 f 인버스 x가 될 거다. 이렇게 서로 대칭. 자, 그럼 잘 봐. 우리 얘가 그러면 이게 우리 역함수 문제 풀 때 진짜 중요해. 자, 여기서 역함수 구하기라고 했지만 얘들아 실제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게 사실 흔치 않아. 얘들아 역함수 식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배운 1차 함수 그거 무리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2차 함수는 우리 나중에 배울 무리 함수랑 짝꿍이거든. 그 다음에 유리 함수 그 다음에 예진이랑 유진이가 배운 지수 로그 함수 요것들을 빼고는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하지만 뭐는 잘 할 수 있냐면은 그래프를 y는 x 대칭시키는 거는 어떤 그래프를 줘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 그래프 얘기가 나오면 항상 누구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y는 x를 그려놓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
자, 여기서 우리 문제 풀 때 또 중요한 거. 자, 역함수 구하려고 하면 안 돼, 얘들아. 요거 A, B야. 그럼 이거 뭐, 뭐 돼? B, A 되지. 그래서 요거를 잘 써먹어야 돼. 뭘 잘 써먹냐면 FA가 B잖아요. 그럼 예진이, 유진이는 앞으로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면 F 인버스 B가 A야. 요렇게 대응관계를 문제 풀 때 더 많이 써먹을 거다 이 소리야. 역함수 A가 나오면. 그래서 여기 어디 있나 없으면 써놓고 그래서 우리 거기 써놓자. 뭘 써놓을 거냐면 너는 앞에 다시 보면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 이렇게 나와있지.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 거기에 화살표 해놓고 역함수는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 여기 한글 써놔. 역함수 구하는 경우는 되게 적고 이걸 써놔. 그리고 그 밑에 요걸 써놔. FA는 B고 F 인버스 B는 A다 라는 거를 뭐 빈칸에 아무데나 써놓으세요. 대응관계를 더 많이 쓸 겁니다 우리는. 대응관계를 더 많이 써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역함수를 구하는데 집착을 하면 안 돼. 알겠지? 역함수를 구하는데 집착을 하시면 안 된다. 그거를 쌤은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알겠어? 응? 근데 뭐 역함수를 구하라는 걸 해보긴 할 텐데 자, 할 수는 있어야 돼 얘들아. 물론 다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수로도 함수도 그렇고. 자, 얘들아.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보면 y는 x 플러스 2 해놓고 쌤이 뭐라고 했냐면 xy 자리를 뭐하라고? 바꾸세요. 그래서 얘는 x는 y 플러스 2라고 바꿔. 그리고 이거를 그냥 y는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y는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이러면 역함수를 구한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y는 2x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xy 자리를 또 바꿔. 그러면은 x는 2y 빼기 1이 될 것이고 그럼 2y는 x 더하기 1이야. 그럼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놈이 내가 구하는 함수의 뭐가 된다? 역함수가 될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쌤은 xy 자리를 먼저 바꿔놓고 y는으로 고치라고 하거든. 그러면은 그게 더 너네가 좀 목적의식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y는으로 고쳐야지. 우리는 y는 형태의 함수를 보는 게 익숙하잖아. 그래서 쌤은 자리를 바꾸고 y는 형태로 바꾸라고 하고 얘들아 우리 1차 함수 역함수의 특징을 얘기해 줄게. 자, 얘의 기울기 얼마였어요? 쌤은 사실은 이 특징을 이용해서 1차 함수 역함수 구하는 거 1초도 안 걸려. 자, 이건 팁이요. 책이 없어. 자, 얘들아 얘가 2인데 역함수는 기울기가 얼마 나와? 2분의 1이지. 자, 여기 써놓자. 1차 함수 여기 쓰시면 되겠어요. 보기 5번 위에 쓰시면 되겠어요. 191쪽에. 함수의 역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기울기가 역수야. 역수. 얘들아 기울기가 서로 역수관계야. 그래서 쟤는 2면 쟤는 얼마야? 2분의 1이야 3이면 그럼 역함수는 기울기 얼마게? 3분의 1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이거 갖고 어떻게 많이 구하냐면 얘들아 우리
XY 자리 바꿔. 지금 Y는 X 대칭이잖아. 뭐든지 XY 자리가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편해지는 거냐면, 쌤은 얘를 보고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기울기 2잖아. 그럼 얘는 기울기가 뭐분의 1이겠네? 2분의 1이겠네를 써놓고, 그 다음에 절편을 보는 거야. 얘들아, 이게 무슨 절편이야? Y 절편이지. 그러면 역함수 입장에서는 무슨 절편 되는 걸까? X 절편 되는 거야. 뭐든지 XY 자리가 바뀌어. 평행이동도 마찬가지고 다 바뀌거든요. 그럼 얘는 X 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왜? 0,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이 날 거거든. 이러면은 우리가 역함수를 보다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울기가 역수라는 거는 좀 기억해둘 가치가 있다. 자, 이렇게 기억 좀 하시고, 밑에 거는 뭐 계산하면 되니까. 자, 얘들아 10-6번 10-6번 자, 이제 역함수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세함수 FGH를 줬는데 쌤 그냥 이렇게 쓸게. 얘들아, fx는 2x고요 gx는 x 플러스 1이고요 hx는 ax 플러스 b야. 이렇게 써놓고 다음 물음에 값하시오. 아빠 미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1번 F 인버스도 구하고 G 인버스도 구하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도 구하고, 그 다음에 G 합성 F도 구하고 G 합성 F의 인버스도 구해봐. 그래서 증명하라는 거네 지금. 뭐를? 얘네 두 개가 같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 F 역함수 호다닥 구해볼게. 자, 쟤는 기울기 얼마야 얘들아? 2지? 그럼 얘는 얼마라고 기울기가? 2분의 1. 근데 얘는 0,0지나니까 얘도 0,0지 날 거야. 근데 이렇게 쓰시면 돼. 자, G의 역함수는 쟤 기울기 1이니까 뒤집어도 기울기 얼마게? 1이에요. 그럼 얘 Y절편이 1이거든? 그럼 얘는 X절편이 1이야.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1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 F 인버스, G 인버스 딱 구해봤고, 그럼 요거 이제 우리 F랑 G랑 역함수를 서로 합성을 해보면, 자, G 인버스 X가, 야, 넣었겠어요. X-1이고, 그거를 F 인버스에 넣으면 2분의 1 X-1이 돼. 여기가 됐지? 응? 쌤, 얘들아, 이건 의미 없는 계산이라서 그냥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알겠어? 자, F랑 G를 합성해볼게요. GFX 구하시면 되고, 그러면 GFX 더하기 1이고, 그러면은 얘는 2X 더하기 1이네. 그지? 그럼 우리 요거 보고 이제 역함수 구해보는 거야. 그럼 얘는 2니까 역함수는 기울기가 2분의 1일 거고요. Y절편이 1이거든? 그럼 얘도 X절편이 1 나와야 돼. 1 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 자, 아직 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다 따로 했거든? 다 따로 했는데, 다 따로 해버렸는데 결과가 어때? 똑같더라는 거지. 그럼 우리 이제 눈으로 확인했으니 그냥 믿고 쓰시면 된다, 이 소리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문제에서 2번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합성 H는 F. 자, 요거인데 상수
상수 AB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x를 좀 붙일게. 자, 얘들아, 여기서 TV 있어, TV 있어요. 자, 이거를 너네 우리가 쌤 방금 지우긴 했다만 이거를 구했죠? 구했었지 아까? 그러면 다 구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쌤은 사실 어떻게 구냐면 요 풀이를 알아둬 얘들아. 여기다 너는 F 인버스가 거슬리는 거 아니야? 그럼 니네 합성해버려 여기 F. 그럼 두 개 없어질 거야. 그럼 이쪽에 F 합성했으니까 여기도 뭐 합성하게? F를 합성하세요. 자, 그럼 지금은 제가 한꺼풀 벗긴 거야 이제. 요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러면 또 누가 거슬려? G 인버스 거슬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G를 합성을 해버려. 그럼 얘는 없어질 거거든? 그럼 이쪽에도 똑같이 G를 합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이제 HX만 남을 것이고 G, F, Fx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아는 애들 갖고 계산하니까 훨씬 계산이 변할 거다 이 소리야. 그럼 Fx가 2x거든? 그럼 Fx라는 놈은 내 괄호 안의 식을 2배에서 나오는 식이니까 얘는 G4x가 될 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제 내가 gx 자리에 x 자리에 4x를 넣으면은 얘는 4x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가 a가 4가 될 거고 b가 1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쌤은 몰라 얘는 어떻게 풀었지? 자 얘는 그래서 역함수 구한 걸 써놓은 거야 얘는. 근데 우리 그러려면 역함수 지금 얘는 1번을 풀어놨으니까 우리가 얘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원래는 2번만 딸랑 주면 이걸 또 귀찮게 구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풀어버리면 우리가 역함수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편한 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은 이렇게 대려 내가 합성을 해버릴 수도 있구나. 요 접근 방법을 너네가 생각을 해본 적 없을 거라서 요렇게 쌤은 풀이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풀이를 하면 좋겠고. 근데 역함수 구하라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0-7번 10-7번 정보 거기 쌤이 써주고 있네. fx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f 인버스 0은 1은 0이고 그 다음에 f 합성 f0은 3이야. 그랬을 때 상수 ab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봐야 되나? 잘 봐. 자, fx는 ax 플러스 b인데 니네 f 인버스 알아 그러면? 모르지. 근데 이거 보고 역함수 구해야지 이러면은 바보라고. 바보. 자, 바보 하면 안 되고 요거는 보면은 예진이가 F0이 얼마구나? 1이구나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이거 절대 역함수 구하시면 안 돼. 역함수 구하면 큰일 나. 자, 그러면 근데 마침 또 여기 F0이 있거든요? 그럼 F0이 1이야. 그러면은 얘는 결국 F1이 3이라는 거지. 그지? 근데 우리가 미지수가 2개인데 함수식 2개 얻었어. 그럼 대입해서 열번에 풀면 되겠죠. 그러면 b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 더하기 b가 3이 되니까 a는 2라는 것도 얻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문제에서 AB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봤고, 자 2번 fx ax 플러스 b의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점 1,2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 위에 있을 때 ab 값을 구하세요. 자, 얘는 1,2가 fx 위에도 있고, 즉 f1이 2기도 하고, 그 다음에 g1이 2기도 하다 이 소리거든? 자, 근데 우리는 fx 값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가 역함수란 말이야. f 인버스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어떻게 고치는 게 좋은 거냐면 f2는 1이라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럼 우리가 또 대입할 게 두 개 생겼지. 그럼 대입해서 그 연립방식 푸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1,2랑 2,1을 지난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점 두 개 알아.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세우셔도 되고요.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 푸셔도 되고요. 그럼 우리 그냥 직방 세우자. 1 증가할 동안 1 감소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거든? 그 다음에 1,2 지나니까 이렇게 해서 식 세워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해서 fx는 이렇게 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3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대입해서 연립방식 풀어도 돼. 근데 쌤이 직방 그거 하는 걸 좀 익숙하게 쓰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배울 건 이거는 절대 역함수 언급이 있고 내가 1차 함수니까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서 까불면 안 된다. 까불면 안 되고 대응관계를 써가지고 있는 거 갖고 푸셔야 된다. 그게 이 문제의 교훈입니다. 역함수 구하면 안 돼. 자, 10-8번. (1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 A에서 A로의 함수 F라는 시가 다음과 같다. 자, A에서 A로 대응되는 함수 FG가 있고, fx가 3x제곱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gx가 2분의 1x 플러스 1인데, 자, 문제에서 g 인버스 10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또 니네가 g 인버스 10 줬다고, 이건 물론 너네가 역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세팅 상황이긴 하지만 진짜 구하면 안 되고, 이것도 는 k라고 둬. 알겠어? 는 k라고 둬. 그래서 gk는 10이라고 고쳐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이 소리야. 역함수 구한 게 아니고. 자, 2분의 1 k 플러스 1은 10이다. 그래서 k 플러스 1은 20이 될 거고, k는 19가 될 겁니다. 그지? k는 19. 19 이쁘게 구할 수 있고. 자, 2번. 2번도 F 합성 G 합성 F 인버스 합성 F 2. 자, 요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잘 봐. 요것도 일단은 이런 거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연락 힘들다 이러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쌤이 뭐냐면 가로를 항상 먼저 풀어야겠지, 당연히. 인버스를 분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댔어? 자리가 바뀌어요. 인버스를 분배하면 자리가 바뀌어요. 그럼 얘가 F 인버스 G 인버스 F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예진이 유진이가 뭐에 눈이 번쩍 뜨여야 되냐면 F랑 F 인버스 붙어있네? 그럼 이거는 없는 셈 치면 돼. 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복잡해 보였던 게 결국에는 G 인버스 F 이 값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 F 이 값은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대입하면은 4, 3, 12 빼기 2니까 이게 G 인버스 10이네. 근데 우리 아까 G 인버스 10을 구해놨지. 우리 K가 아까 19가 구해놨으니까 요놈의 정답이 똑같이 19가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정리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
아주 영어되네. 10-9번 얘들아. 10-9번 10-9번 구함수 fx gx 요렇게 있고 1번 f 인버스 x 2번 자,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들을 다 구하라고 하는 거네. 자, 얘들아 1번 역함수 요거는 이제 빨리 구해보자. 어떻게? 1차 함수니까 빨리 구할 수 있는 거야. 기울기 1이거든? 1은 역수해도 1이다 그지? 그래서 x 쓰시고 얘가 y절편이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얘는 x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와야 돼서 여기 플러스 2 붙여주면 되지. 그지? 그럼 역함수 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2번 요거를 만족하는 이제 hx를 찾으래. 그럼 h랑 fx랑 합성을 했더니 gx더라 이 소린 거야.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 h fx가 x-2고요 그 다음 gx가 2x 플러스 1이거든. 그대로 잡아넣고 집어넣고 아까 요런 거는 hx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p로 지환하는 거예요. 지환. 자, 그러면은 ht는 자, 요것도 t는으로 바꿔야 되니까 x-2가 t니까 x는 t 플러스 2대. 그래서 저기 t 플러스 2를 넣으면은 해서 ht는 2t 플러스 5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우리가 hx는 2x 플러스 5가 된다. 2x 플러스 5가 된다. 이렇게 이쁘게 구할 수 있고 3번 요것도 쌤이 fkx는 gx 요걸로 고치면 그 얘들아 잘 봐. 이건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1번에서 마침 뭘 구해놨지? f의 역함수를 구해놨으니까 이것도 f를 한꺼풀 없애고 싶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다가 f 인버스를 합성을 해버리는 거지. 여기도 f 인버스를 합성을 해야겠죠. 그럼 얘는 벗겨져서 뭐가 남냐면 kx만 남을 거다 이거. 그지? 그래서 kx만 남고 f 인버스 합성 gx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우리 gx가 2x 더하기 1이고 f 인버스가 x 더하기 1이었으니 2x 더하기 1 더하기 2 하면은 얘는 2x 플러스 3이라고 이쁘게 잘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쌤은 우리가 합성함수를 준 것뿐만 아니고 내가 능동적으로 저렇게 합성할 수도 있구나. 내가 직접 합성할 수도 있구나. 요거를 좀 배워가면은 좋겠다. 여기는 계산문제. 근데 의미가 없는 계산문제.
얘들아, 쌤 연습 문제에서 문제 좀 몇 개 풀어줄게. 너네가 봤으면 하는 거. 197쪽에 10-9번 있어요. 197쪽에 유진아 10-9번. 기센에서 풀만한 문제가 있는지 좀. 자, 이거구나. 10-9번. 오른쪽 그림은 얘들아, 요런 게 또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좋아하는 형태의 문제들이거든? 근데 예진, 유진가 나중에 내신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결국 내신 킬러 문제들이 다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이야. 선생님들이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고컬로 문제를 단독으로 만들 수는 없어. 근데 너무 잘 만들어진 문제가 있잖아. 선생님들이 몇 분이 모여서 만든 게. 그게 모의고사 문제거든. 그래서 학교 이제 결국에는 좀 공부를 잘하는 학교들은 모의고사 문제에서 많이 따라. 내신 문제를. 그래서 나중에 좀 모의고사 형태 문제도 공부를 해주는 게 좋고. 자, 10-9번 오른쪽 그래프를 지금 그릴게. 자, 요게 fx 그래프고, 자, y는 x 그래프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 요거의 원소 개수도 구하랬거든? 그럼 잘 봐요. 쌤이랑 물론 예진이, 유진이가 뭐를 안 했냐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쌤이 안 가르쳤어. 지금 책이 없으니까. 근데 예진이, 유진 혹시 배웠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배운 적 있어? 기억이 없어? 근데 그거를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해주는 책들도 있어. 그거를. 그리고 그거를 요구하는 선생님들도 있어. 자, 하지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그리 쉬운 건 아니야. 그리 간단한 얘기는 아니라서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얘네 두 개를 합성을 해놨는데 얘를 가로 표현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안 그래도 fx도 왜 저렇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 그지? 유진이 이렇게 생긴 함수는 처음 보잖아. 그죠? 이게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또 그거 또 합성하래, 두 개를. 그러고 fx래. 그게 아니고, 얘들아, 이건 너네 보고 합성을 하라는 의도 자체가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방정식이잖아. 그지? 그래서 잘 봐, 얘들아. 이건 그 10-9번 위에 써놔. 합성 함수가 포함된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던지 요런 내용이 나오면은 예진이, 유진이는 뭐에서 문제 풀어야 되냐면 시간에서 문제 풀어야 돼. 이걸 절대로 합성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안 돼. 그럼 절단이나. 쌤이 지금 우리 사실은 오늘 진도가 딱 여기까지거든? 근데 우리 2시간 보강이 한 번 더 남았잖아. 목요일에. 그지? 그때 쌤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얘기랑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얘기를 좀 해줄 거야. 알겠지? 그때 쌤 추가로 해줄 건데, 어쨌든 그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확인할 거야. 그런 문제,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할 거지만, 하지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확인할 줄 아는데
내가 문제 풀 때 그것만 고집하면 안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우리 이런 방부등식이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데 합성함수 형태가 있으면 이거 치환해야 돼. 얘도 그럼 보면 요거랑 요게 공통 부분인 거 알겠어? fx가? 그래서 이걸 치환하는 거야 얘들아. fx를 t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ft는 t가 돼. 즉 fx는 x랑 교점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fx 있고 x 있으니까 교점이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러면 하나는 0인 거는 알겠는데 얘네는 모르니까 쌤이 요거를 알파랑 베타라고 둬볼게요. 자 그럼 잘 봐. 잘 이해해봐 얘들아. 요거 고난도 뭐 고쟁이나 블랙라벨이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 응? 자 그럼 t 값이 알파랑 0이랑 베타가 된 거 알겠어? 저 그래프를 보고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 그러면은 우리는 근데 t 값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t 값을 원하는 게 아니고 x 값을 원한단 말이야. 그럼 다시 되돌려. fx는 알파랑 0이랑 베타야. 그럼 얘들아 이건 어떻게 해석해줘야 되냐면 이제 fx는 0은 꽤 익숙하지? fx는 0이면은 무슨 축이랑 교점 찾으라는 거야? 는 0, 함수값이 0, 함수값이 0인 거는 무슨 축이 있지? x축. 그래서 fx는 0은 x축이랑 교점 찾으라는 거거든? 그럼 x축이랑 얘는 이렇게 되면 교점이 1개, 2개, 3개 되는 거 알아. 그래서 우리 요 0에서 파생되는 게 교점 개수가 몇 개인 거 알 수 있다? 3개인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요렇게 문제인데 fx는 알파래. 그럼 이거는 y는 fx랑 y는 알파랑 교점 찾으라는 거거든? 그럼 우리 아까 했지? y는 알파는 상수함수라고 부르는겨. 상수함수는 가로로 긋는데 y는 알파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요? 얘들아 얘가 y는 x랑 교점이니까 얘가 x값이 알파면 함수값도 뭐가 돼? 알파가 된단 말이야. 그럼 y는 알파는 여기 있겠지. 얘는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돼.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파생이 되냐면 3개가 파생되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똑같이 y는 베타를 또 그려보면은 여기가 베타니까 여기도 이게 베타 놈이겠지? 그래서 베타를 쓱 그으면은 문제에서 꼭 좀 그렇지 나와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둘, 3개가 교점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몇 개가 생기냐? 3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3개, 3개, 3개 해서 토탈 몇 개가 생긴다? 9개의 교점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원소 개수는 9개다. 답이 그래서 몇 번? 4번이다. 요거 제발 요거 우리 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신에도 요새는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성해서 풀어야 되지 이걸 전일 때 합성하겠다고 합성함수를 그리겠다고 마음을 드시면 안 된다. 알겠죠? 그거를 좀 잘 봐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문제가 10-15번이야 얘들아. 10-15번 10-15번은 10-15번도 제가 풀어줄 건데 fx는 얘들아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 문제가 잘 봐도 얘가 이 큰 수를 gx라고 할 건데요. fx는 gx가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자 얘들아 우리 이때까지 잘 봐. 주구장창 1차 함수 역함수만 구했지 유진아? 2차 함수 역함수 구하는 건 했어 안 했어?
안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럼 얘는 선생님 10도 모르는데, 근데 뭐, 구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고세 한번 구해볼게. y는 4분의 1x 제곱 플러스 a라고 하고, xy 자리 바꾸랬다, 그지? 그러면은, x는 4분의 1 y 제곱 플러스 a 해서, x는 4 곱하고, 이항해서 y제곱은 4x-4a가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곱이가 와요 또. 얘들아 잘 봐. 루트를 씌워야 되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x-4a가 될 거야. 그죠? 일단은 너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니까 둘 중에 누가 gx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제대로 선택을 했어. 제대로 선택을 해서 이거는 gx가 실제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들아 루트 4x 빼기 4a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거랑 그럼 4분의 1x 제곱 플러스 a는 루트 4x 마이너스 4a랑 같네 하는 순간 또 어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식이 나오는 거야. 이거 루트 먹게 되니까 또 제곱해야 되고, 그럼 이쪽 제곱해야 되고, 그럼 4차 방정식 나오고, 풀이가 매우 복잡해져. 근데 그 4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4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식음만 가지래. 매우 복잡해져.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의도가 아니고, 자, 이거를 역함수를 못 구하면 안 하시면 돼. 근데 우리가 뭐는 잘 할 수 있냐면, 그래프는 잘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프는. 자, 얘는 그럼 어떤 그래프인가 하고 보니까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축이 x는 0이에요. 그지? x는 0이거든? 근데 x는 0 이상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무슨 쪽만 들고 오냐면 오른쪽만 들고 오는 거야. 알겠어? 요 포물선의 반쪽짜리라고 생각하면 돼. 응? 자, 요 그래프를 가지는데, 자, 그럼 얘는 꼭지점이 0,a잖아. a가 뭐가 0,a. 잘 봐니? 얘는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라는 거 알겠어? 얘들아? 이렇게 왔다 갔다. 응? 자, 그러면은 쌤이 만약에 무조건 y는 x를 그리고 풀어야 돼.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 만약에 여기 있었어, 얘들아. 그러면은 역함수는 띵띵띵띵 해서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그럼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교점이 있어, 없어? 교점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음이 아니니까 0 이상이라는 소리거든? 0 이상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실근 자체가 없는 거잖아. 말이 안 돼요, 말이. 근데 쌤이 저번에 그 1차원수 문제 직방 문제 풀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수능 문제 잘 보는 사람은 뭐 잘 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었네. 경계. 뭔가 특이한 거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쌤이 자, 얘들아, 근데 얘도 포물선 반쪽짜리긴 하지만 곡선이잖아. 곡선이랑 직선의 경계는 언제일까? 특이한 위치 경계는? 바로 이제 나중에 지겹게 들을 건데, 접할 때야,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야. 그러면은 자,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그러면은 얘는 교점이 몇 개만 생겨? 한 개만 생겨 또. 이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요 접하는 상황에서 조금만 밑으로 쳐지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그럼 이제 교점 몇 개 생기게? 2개 생겨. 그리고 이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상황이
맞아요. 그럼 이거는 내가 0 이상의 두 근만 가져야 되니까 어디까지 쳐질 수 있는 거냐면 여기까지 쳐질 수 있는 거야. 그래프가. 이게 0이라는 근이니까.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보다 내려가잖아? 그럼 얘는 이제 실근이 다 도로 한 개 돼. 그지? 도로 한 개 되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렇게 접할 때랑 지워져. 자, 요렇게 접할 때랑 그 다음에 0,0을 지날 때 요 케이스 두 개 사이에 있으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도 뭘 찾은 거냐면 경계를 찾은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경계와 음이 아닌 그러니까 두실근 얘도 마찬가지예요. 두실근을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두 개의 경계될 순간을 찾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1번 케이스고 얘가 2번 케이스라고 하면 그럼 1번 케이스는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럼 이제 니네 공수일이 되는 거야. 실제로는 여기 2차함수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게 지금 y는 x랑 저 2차함수랑 접한다는 거잖아. 우리 1차함수랑 2차함수랑 접한다 할 때 뭐 써? 판별식이 0이다. 그치? 그래서 4분의 1x 제곱 플러스 a는 x 하고 4를 생 곱해버릴게.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거지. 4분의 d 쓰면은 4-4a가 0이니까 a는 1이 되는 겁니다. 그지? a는 1이다. 1번은 a가 1이다. 하나 구해놓고 2번은 이제 뭐냐면은 얘가 0,0 지나야 되는 거거든. 그지? 0,0. 0,0 대입하면은 a가 0 돼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a의 범위는 0이랑 1 사이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1일 때는 접하니까 두 실근을 안 갔는데 0일 때는 0이랑 양수랑 해 갔거든. 그럼 이것도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맞아요.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래서 이쪽에는 등호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찾는 A 값의 범위는 요 놈이 된다는 거야. 자, 이게 지금 되게 모의고사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게 킬러 문제의 전형적인 유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경계 보고 하는 거 연습을 좀 하면 좋겠고, 해가지고 선생님 5분 남았는데요. 뭐 하나 풀어보려고. 10-2번을 한번 풀어볼래? 10-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10-2번.
그것을 10-2분으로 12. 10분으로 10-12. 답은 맞는데. 자, 이것도 이제 쌤은 지금이야 쉬운 간단한 문제니까 그냥 이렇게 눈으로 풀고 그냥 금방금방 풀고 넘어간다마는 좀 복잡한 문제에서는 예지가 어떻게 접근을 해주는 게 좋냐면은 좀 그래프를 그리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x는 0이 경계지, 그지? x는 0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래 0보다 커! 그럼 2x 플러스 1 그래프 그리시면 되고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 그래프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게 0,1 지나 둘 다 0,1 지나고 얘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잖아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쪽에만 그리면 되는 거야 얘는. 이쪽에만 그리고 얘는 기울기 2니까 그냥 뭐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이상하게 생겼지만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함수니까 이거는 1대1 대응이야. 그래서 역함수 존재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F 인버스 3 더하기 F 인버스 A가 0을 만족하는 실수 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쌤 요거만 후딱 얘기할게. 요거 먼저 구해야 되겠다는 거 알겠지? 그럼 니네 요게 지금 쌤 K라고 그랬잖아. 그럼 FK가 얼마 돼? 3. 그럼 함수값이 3 되는 거거든? 그럼 원래는 고민을 해야 돼. 내가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얘가 0,1이었지. 그러면 우리 함수값이 3이라는 건 y는 3이니까 여기서 만나는 a일 수밖에 없다 이 소리야. 얘는 애초에 뭐 허근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k 값이 얼마인 걸 금방 구할 수 있냐면 1이라는 걸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1이라는 걸 구해놓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돼야 되거든? 그럼 이건 쉽지 이제 F 인버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F 마이너스 1이 얼마다? A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는 거죠. 쌤은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풀어야 나중에 예진이랑 민진이가 계산을 덜 할 거다 이 소리.